되는 거구나 이거. 참. 떨려. 아이씨. 미칠 것 같아요 저. 떨려서 저는 원래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얼굴 내놓고 다니는 걸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어디 놀러 가다가 약간 들뜬 기분에 그냥 어떻게 신청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나 지금 막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내가 장 그 트러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떨리면 이렇게 말도 더듬고 막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보면 또 말 더듬다고 막 뭐라 할 거고 미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뭐 그리고 저희 옆들에게 뭐 TC39에서 뭐 그거 전지적 전지적 뭐 그거 재밌는 거 하던데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지 좀. 네. 어쨌든 네 저는 제 이름은 켄이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 이름 이제 켄이라고 하고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갔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수학 공부했고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프 이론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하고 이제 뉴욕에서 저는 애널리스트로 잠깐 활동하다가 이제 개발 쪽에 어떻게 꽂혀가지고 일 그만두고 혼자 독학으로 1년 정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벌써 한 5, 6년, 5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는 미국에서 부트캠프 뭐 이런 데서 공부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보통 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시애틀 저는 개인적으로 시애틀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시애틀에서 잠깐 일을 했고 그리고 포틀랜드 힙스터의 성지죠. 포틀랜드 되게 좋아요. 포틀랜드 나중에 가보세요. 산만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이키 뭐 그런 데서 잠깐 일을 했고요. 저는 사실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많지 않은 경력에 연차라고 하나? 맞나요? 그 횟수? 맞죠? 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많이 했죠.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요새 한 일주일에 한 100시간은 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개발자가 되고 뭐 포틀랜드 일하고 그러다가 전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이제 잠깐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서 뭐 이것저것 일도 하고 뭐 어디 회사도 잠깐 다니고 다른 데 회사 가려고 이제 면접 같은 것도 좀 보고 하다가 결국엔 안 가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있고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찾지도 마시고 오늘 저를 보시고 나서 저를 싹 잊어주세요.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누가 이거 너무 싫어. 나 이런데 다시는 안 나올 거야 나.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요새 컨퍼런스 많이 하잖아요. 뭐 프론트엔드 관련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백엔드 관련 뭐 요새 뭐 카카오에서도 얼마 전에 뭐 if 뭐 그런 거 했고 뭐 데브뷰 뭐 그런 것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 많은데 저는 한국에서 컨퍼런스 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외국에서 저는 보통 컨퍼런스를 많이 다녔는데 뉴욕에서 다니고 뭐 미국에서 다니고 미국도 뉴욕도 미국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유럽에서 다니고 뭐 그랬는데 그쪽은 이제 컨퍼런스 분위기가 특히나 프론트엔드라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제 시각적인 걸 또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자유분방하고 파티스럽고 이렇게 경직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경직돼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편하고 그래서 한국도 컨퍼런스가 이제 문화가 많이 자리 잡으면은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주제들도 조금 다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다른 분들 이제 저보다 더 훨씬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기술적인 이야기는 사실 많이 하시니까 저는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그 기술 외적으로 관심 있어 할 만한 썰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에 빗대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말 끝나고 나서 이따가 박수 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할 때도 그러는데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요. 저 박수 치면 진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내가 터질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폐쇄공포증도 있고 뭐 환공포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저 버스를 그래서 2정류장 이상 저는 버스를 못 가요. 저는 패닉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왜 버스 안 타고 다니냐고 막 뭐라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여기 써 있지만은 이제 미국 개발자 그리고 한국 개발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 경험에 빗대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뭐냐, 이 뭐 그 뭐야, 뭐 이렇게 뭐 그 뭐지, 그 뭐 일반적인, 네, 뭐 이 뭐요? 일반화 그 무슨 일반화죠 그거? 뭐 갑자기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감안하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막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 말이야, 미국 놈들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말했다고 막 저 사람한테 가보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구나, 그냥 소시민의 의견이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개발자들,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비교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개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가 있죠? 그게 지금 벌써 하면 안 되는데. 소통 말고 뭐 있어요 또? 네? 구글링, 그렇죠. 구글링, 뭐 그런 구글링.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링도 그걸 포함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스킬, 개발, 프로그래밍 얼마나 잘 짜느냐, 논리적으로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느냐, 문제 해결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게 사실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깜짝이야. 누구세요?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했지? 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개발자,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개발자, 미국에서 일하는 개발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개발자분들, 어떤 사람들이 보통 더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 미국 개발자, 한국 개발자 말 걸지 마라.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일단 간단하게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들고 나온 예제 뭐 이런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그 구글 잘 보이죠? 저기 구글 뉴욕 오피스거든요. 제가 저 건물에서, 구글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건물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 트레이드 마크를 맨날 지나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건물 지나다니면 이제 저 뉴욕에 구글에 일하는 한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부모님을 막 데려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사실 전 구글에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엘리베이터에 타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냐고, 구글에 일하냐고, 그럼 내가 그냥 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구글에 이제 막 코드잼 저런 게 있어요. 코드잼 아세요? 코드잼? 네, 저거 이제 알고리즘 대회죠. 구글에서 개최하는. 구글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기업, 그렇잖아요. 네, 저기서 개최하는 알고리즘 대회. 사실 저 정도 되면은 사실 개발자라면은 누구나 저기서 어느 정도 조금 활약하는 거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네, 꿈을 꾸는데 이제 2018년도에도 구글에서 코드잼을 개최했는데, 거기에 저런 사람들이 순위권에 들었어요. 보였어요? 네. 윙어, MSG 55, 저 사람은 MSG. 네. 카이제로, 뭐 KCM 1700, 뭐 이런 사람들이 상위 25위 안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미국 국적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닉네임이거든요. 근데 저 중에 저 사람들이 이제 위에부터 높은 순위, 아래까지 낮은 순위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모두 다 상위 한 25인가 20인가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비속어 같은 게 나오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미국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인일까요? MSG 한국인 같죠? 저 사람 미국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윙어는 저 사람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이제로, KCM 저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들이더라고요. 맞는 말인가? 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혹시 뭐 카이제로, KCM 없죠? 네, 없어요. 없네.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텐데. 네. 어쨌든 있었으면 사인도 좀 받고. 네. 어쨌든 그런데 미국 개발자가 사실 조금 더 저 상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더 상위에 놓여 있고, 한국 개발자 2명이 밑에 덜 상위에, 상위죠. 그래도 엄청나게 상위죠. 덜 상위에 위치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둘이에요. 지금 숫자도 둘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미국 개발자가 위에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개발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방법이 없네. 알고리즘 문제 풀었으니까 뭐 개발자로 가정을 하고 일단 네 상위에 2명이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미국인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니까 우리나라 저는 미국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이 더 당신네 나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내가 말하면 그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사실 저런 순위 같은 거는 저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거는 진짜 그냥 단적으로 하나의 대회에 불과한 거고 저 대회에서 누가 뭐 몇 등하고 누가 몇 등하고 저 사람들 어차피 결국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저보다 훨씬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들이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하긴 그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발 능력 이런 거를 뭐 저렇게 저런 대회 같은 걸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걸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뭐 한일 월드컵 2002년 거기서 한국이 4강에서 터키한테 지고 4위 했잖아요. 그럼 한국이 축구에서 4등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히스토리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고리즘들 구글 코드잼 사실 생긴 지 뭐 저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걸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교하자고 따지고 들면은 뭐 언제 뭐 청나라 시대까지 뭐 알고리즘 청나라 시대에도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다 그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이고 로직 잘 짜는 사람들이고 그랬을 건데 과학자들 다 있었을 거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비교하고 그러고 앉아있겠어. 그 시간에 내가 그냥 MDN 이런 거나 좀 들여다보고 뭐 Next.js 요새 그런 거 전 재미있는데 그런 거나 하고 조금 그 시간을 쓰는 게 낫지. 그 언제 비교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 뭐 엔지니어들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같은 회사에 일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그래도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뭐 리드, 뭐 매니저 아니면 뭐 시니어 최소한 시니어 이상은 다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잘해요. 그 친구들 개발 프로그램 실력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잘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잘해요. 로직도 잘 짜고 논리력도 좋고 문제 해결 능력 정말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갑자기 머릿속이 비어졌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해봐야 얼마나 긴장되는데 뭐 당신네들 뭐 잘할 줄 알아? 어쨌든 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어딜 가나 특출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어딜 가나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 뭐 그럴듯한 회사에서 리드 달고 뭐 시니어 달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느냐? 그건 사실 아닐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실제로 그렇고 굉장히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애 보고 애 보다가 출근해서 일하고 그러다가 퇴근해서 애 보고 이런 친구들 남자예요, 여러분. 네, 어쨌든 그런 친구들 많고 그냥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문제 해결 하나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또 비교하자면은 프로그래밍 실력과 관련해서 비교하자면은 단적으로 실력은 비슷할 수 있으나 정말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볼 때 꼭 봐야 되는 게 영어. 개발자한테 영어는 필수예요. 이제 문서 영어로 봐야 되고 누가 번역해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번역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거 업데이트되고 그 사람 번역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어요. 오늘 번역 못하겠다. 내일 해야지. 언제 번역해주나 그래갖고 언제 성장하고 언제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본인을 키워나가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은 사실 단적으로 그냥 실력만 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말라 잠깐만요. 네. 그리고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중요한 능력 프로그래밍 스킬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저게 잘하고 엄청 뛰어나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저 이외에 개발자한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중요한 스킬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은 중고나라에서 기계식 키보드 저렴하게 구입하는 능력 키보드 쇼컷 잘 쓰는 능력 이런 거 써놨는데 이거 너무 드립이 너무 구리다 이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좀 전에 저쪽에서 어떤 분이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사실 연장선상 강남공장 공장장 연장선상 네, 연장선상인데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결국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네, 회사에 속해 있죠. 조직에 속해 있죠. 조직원이란 말이에요. 조직원이라고 해서 무슨 뭐 양은 이파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일본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야기죠. 조직의 일원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 great. 영님이에요? 아, 네. 네. 콜라보레이션 무슨 뜻이죠? 아, 맞다. 말했지. 아, 미안. 아, 네. 아, 자. 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짜잔. 네. 저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잠깐. 네. 그래서 협업. 저 협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협업. 무슨 뭐지? 협할 뭐 그런 거고. 네? 아, 도울협. 그리고 업은 뭐 일할 뭐 일 뜻하는 거죠. 이제 뭐 네, 어쨌든 네. 그런 건데 협업 관련해서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개발자,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나을까요? 미국이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네.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네요. 손 안 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일하는 데에서 이렇게 손 안 들고 하면은 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참여를 잘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내 사람이 아니니까 뭐 네, 내 알 바 아니지 뭐. 어쨌든 네. 협업은 어느 쪽이 더 나을까라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생각을 사실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 제가 같이 일했던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개발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잠깐 일했던 개발자들 혹은 아시는 하면 나를 높이는 거죠. 아는 개발자분들 네, 그런 분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했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 아메리카, 마이 컨트리. 네. 미국이 조금 더는 아니고 사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협업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협업의 능력을 따질 때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뭐 협업 어떤 툴을 쓰는지 지라, 트렐로, 아사나, 깃랩, 깃헙, 빗버켓 뭐 이런 거 잘 쓰고 막 이슈 트래킹 잘하고 툴 잘 쓰고 그러면 그게 협업을 잘하는 거예요? 협업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요새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디 사람들 막 어디 이제 면접 보고 취직한 사람들 보면은 회사 면접 볼 때 우리 회사는 뭐뭐씨 우리 회사는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영어 이름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써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되냐? 그럼 한국 회사들도 영어 이름 쓰면 협업이 잘 되냐?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술가 완전 아티스트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지 정말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어 이름 쓴다고 어떻게 그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존댓말 쓰면은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나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어 이름 쓴다 그거는 진짜 무슨 말을 조심해야지 이런 데서는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미국은 뭐 업무 시스템이 우리와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조금 다른가?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제 아는 분이에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 업무 시스템 맞아 업무 시스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예요. 거기는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능력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고 시스템으로 방어를 하고 시스템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건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개발, IT, 스타트업,
대기업, 파이낸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일을 해보면은 이제 시스템,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죠. 우리는 뭐 다 개발자들은 아니겠지만은 뭐 개발 희망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 그리고 백엔드 이런 사이에서 일을 하고 때때로 기획자, PM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절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일하는 방식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보완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게 키냐? 협업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업무 시스템을 잘 잡는 게 키냐? 그러면은 뭐 한국은 업무 시스템이 잘 안 잡혀 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뭐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세상이잖아요. 온 세계가 지구가 하나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인터넷 다 연결됐어. 내가 너고 너가 내고 너가 나고 내가 쟤고 쟤가 나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저 미국에 있는 좋은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갖고 가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애자일, 뭐 스쿼드 방식 뭐 이런 거 다 도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저는 나란 인간은 미국이 협업 능력이 조금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대주의라서? 사대주의라서?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일하다가 시애틀로 이사 갔거든요. 시애틀로 이사 갔는데 그때 당시 사정이 있어서 시애틀로 이사 갔는데 시애틀에 이사 갈 때 시애틀에서 저를 스카우트했던 회사 그 회사에 저를 스카우트했던 제 보스죠. 제 상사, 제 매니저 저를 이제 그 직속 상관 그 사람이 저를 스카우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아마존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아마존에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존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3달 만에 제로부터 배포까지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팀원들이 그때 물론 다 시니어고 어느 정도 경력 다 있는 사람들이었고 팀원도 숫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규모에서 서비스 하나를 3달 만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부터 배포까지 한다. 철저한 QA도 다 통과해야 되고 사용자들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쓰겠죠. 그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되고 스케일링 다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3달 만에 런칭을 시킨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해져서 시애틀에서 유명해져서 다른 회사에 스카웃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니까 갑자기 조금 약간 쑥스럽네요. 그 사람이 네, 그 다른 회사에 이제 스카웃이 됐어요. 스카웃이 되면서 본인이 같이 일했던 팀원들을 싸그리 다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갔고 저는 얼떨결에 사실 그 팀에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시애틀 이사 가면서 어떻게 그냥 면접 보고 했는데 뭐 그런 팀이라더라 해서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한 로망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랑 일해보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저도 그때 나름대로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있는 상태였어요.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면 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 나도 개발 잘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뉴욕에서 제가 같이 일했던 선임들 이런 사람들 업계에서 자바스크립트 하는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랑 절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잘 코칭을 받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상태였어요. 어딜 가든 나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시애틀에 그 팀에 합류하게 됐고 합류를 했는데 그 팀은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 팀의 팀원들이 처음에 면접 볼 때 인터뷰할 때 얘기 듣고서는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뛰어나고 어쨌든 그 팀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은 그때 다 시니어 레벨이었어요. 주니어, 미드 이런 사람도 없었고 다 시니어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팀에 한 50명 정도 있었고 저 포함해서 그 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코딩 잘하고 막 프로그램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물론 잘하죠.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정말 기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끔찍하게도 그 사람들은 기계 같은 사람들이었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팀에서 위치한 나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굉장히 지킬 건 지키면서 적절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업무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침범하지 않게
않고, 네, 않고, 침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계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축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축구 잘하는 나라 세계에서 보면은 뭐 브라질, 독일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브라질이란 나라는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그 선수들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개인기도 좋고 다들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독일이란 나라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개개인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쟤네 막 엄청 막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라는 팀은 걔네들이 하나로 팀으로 뭉치면은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엄청 잘해요. 정말 하나의 조직이 돼서 유기체가 돼서 단순 조직의 부품이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 생명을 가진 유기체.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다른 유기체들과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내가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래밍 실력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신경 써왔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프로그래밍 실력만이 사실 개발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저의 커리어에 대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거를 굉장히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협업을 잘한다고 뭐 협업한다고 해서 뭐 이게 사적으로 친해져야 되냐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회식하고 막 워크숍하고 그렇게 사적으로 친해져야지 협업 능력이 올라가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적으로 친해질 필요 전혀 없어요. 사적으로 왜 친해져 나랑? 내 전화번호 왜 가져가려고 그래? 내 전화번호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 공적인 관계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할 말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존중해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것만 지키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사생활에 끼어들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협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하는 업무 시스템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섬세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마디 할 때 팀원들과 한마디 할 때 제스처, 눈빛, 액센트, 뉘앙스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 업무 존중하면서 이건 어떻게 뭔가 한 단어로 정의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고 해서 협업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의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협업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일하는 회사에 만약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럼 그거 여러분 탓이에요. 시스템 탓도 아니고 회사 탓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거는 여러분 탓이고 내 탓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협업에 의해서는 협업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제가 작년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서 있으면 허리가 조금 아프고. 아이고. 그래서 몇 분 남았어? 13분. 네. 타이밍 딱 좋네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드릴 이야기들 주제도 사실 협업하고 약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무엇이냐면은 individual mindset. 무슨 뜻이죠? individual mindset. 무슨 뜻이죠? 영어 공부 안 해요? individual. 계승 씨. individual 무슨 뜻이에요? 개개인의 mindset. 마음가짐.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거죠. 네. 개개인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마음가짐. 마음적인 자세. 이런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초에 올해 몇 년이지? 지금 2018년 2018년에 네. 2018년 초에 네. 미국에서 저의 부트캠프 동기 구글에서도 파이어베이스에 일하는 제 동기가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동기고 부트캠프 동기고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놀러 와서 이제 저 보고 싶다고 이제 뭐 와가지고 제가 뭐 구경도 시켜주고 뭐 국수도 사주고 뭐 국수가 근데 되게 맛없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일하는 사무실에 방문해서 제가 같이 계신 분들하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Q&A 같은 거 약간 뭐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한 거 제가 통역하고 막 이랬어요. 통역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막 그 동시 통역이라는 게 내가 통역해본 적도 없는데 막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했는데 막 어쨌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놀러 와서 Q&A 하고 끝나고 갔어요. 저랑 같이 치맥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치맥하고 싶다고, 뭐 먹고 싶어? 했더니, 뭐 먹고 싶어라고는 아니죠. 영어로 했죠.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했더니 그 친구가 치맥 그래가지고 자 치맥을 사주려고 했고, 뭐 치맥 먹었어요. 그래서 치맥 먹었고, 네, 그 친구 갔는데 이제 가고 나서 저랑 같이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우, 캔님, 저 진짜 엄청 감동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대박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침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호들갑 떨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제가 보통 정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막 그랬더니 진짜 미국 개발자들은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곰곰이 또 얘기를 해봤더니 제 친구가 Q&A 할 때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어떤 소리를 했냐면은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우리도 개발자란 말이에요. 개발자는 회사의 조직원이고, 조직원이라면은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돈 받으면은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우리의 의무죠. 네. 비슷한 단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어휘 능력이, 보캐블러리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어쨌든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특히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사용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만드는 이 화면이, 이 UI가, 이 UX가 도대체 사용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팀에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친구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은 요즘에는 어린 애들부터 할아버지분들, 할머니분들까지 인터넷이라고는 다 써요. 초등학생들도 쓰고, 유치원생은 잘 모르겠지만은 유치원생들은 안 쓸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사실 고등학생 정도 돼야지 사실 인터넷 쓸 수 있었는데, 네, 엄마 아빠가 인터넷 하면 막 뭐라 하고 그래서, 네, 집에 컴퓨터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막 삼보 컴퓨터 막 이런 거, 브랜드 말해야 되나? 어쨌든 막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사용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단순히 내가 회사에서 까란다고 까고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도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유기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품이 아니고 유기체, 생명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내가 부여받은 이 일이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인가, 도덕적으로 이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막 일본도 들고 날뛰는 그런 회사들, 거기서 막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어느 정도 개발자한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걸 단순히, 물론 회사 내부 구조적인 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 회사 내적인 문제, 뭐 팀 내에서의 뭐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 그쪽에 분명히 탓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점이 정당화되느냐? 그거 절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더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정말 개발자로서 단순히 컴퓨터 두들기는 원숭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뭐 보통 그런 사람 멍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컴퓨터 두들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한 어떤 나만의 기준, 도덕적 기준, 이런 걸 갖고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새 보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은행 사이트 막 이런 거 쓰려면 진짜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막 짜증나. 막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발발발 떨리고 막 뭐 다운받으라고 말이야. 뭘 그렇게 다운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 사실 그런 얘기 하면은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그렇지 뭐 어쩌고저쩌고. 개발자들이랑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무 탓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떳떳해요? 개발자라고 하면은 사용자,
특히나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UX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 그게 그런 짓이 얼마나 UX적으로 안 좋은 건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팀 내에서 본인들이 정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본인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느냐, 그게 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금 약간 조금 이상했던 건 아니고 조금 약간 놀랬던 게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 개발자분들이라고 일할 때 그분들의 개개인적인 마음가짐 이런 게 어떻다고 저는 조금 느꼈냐면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승진, 대기업 이직, 카카오, 네이버, 우한 형제들 이런 데 가고 싶어 하고 물론 그런 데 가면 좋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개발자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이고 카카오 요새 블라인드 채용하네 이런 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지금 하는 일을 약간 뒷전으로 하고 있느냐 물론 엄청나게 뒷전으로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 세밀한 그 정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 개발자들도 분명히 그래요.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구글 가고 싶어하고 아마존 가고 싶어하고 페이스북 가고 싶어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그 미세한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에 빗대어 말하자면은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생각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나의 일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도덕적인 기준, 나만의 생각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4차 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IT 선진국으로서 나아가려면은 저는 사실 한국이 IT 선진국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인터넷 빠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IT 선진국으로 만약에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럼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개발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나 개발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개발자들이 바뀐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란 누구냐? 여러분 하나하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 탓할 게 아니고 내 잘못이다.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경력, 스펙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 스펙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가짐이 어떻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힘들다. 그래서 할 말 다 했어요. 저 이제 몇 분이야? 46분. 아, 잘했어. 네. 좀 여유 있게 이제.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개인적인 마음가짐 본다면은 미국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끝. 아, 맞다. 저거 안 했다. 저 애니메이션 잘 보세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네, 끝.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혹시 지금 몇 분 남았지? 3분. 한 2분 남았다고 치고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없으면은 저 뛰어나가 버릴 거예요. 없죠? 네. 깜짝이야. 어떡하지? 네. 질문하세요. 그 협업하실 때 되게 네. 기계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사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사실 40분 만에 제가 말이 많은 스타일이고 또 애들이 또 많이 치는 스타일이라서 40분 만에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사실 2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페이스북에서 캐너를 찾은 다음에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시든지 메시지 보내세요 그냥. 네, 그럼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개 생각해놓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따로 연락을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없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질문 없군요. 네, 알겠어요. 네, 질문 네.
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발자로서의 도덕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네. 좀 자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갑이나 을 그리고 병, 정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만 일했고 한국에서 사실 많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일을 했는데 그 회사는 사실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제 목소리 냈어요, 그냥. 떳떳하게 냈고 그냥 말했어요. 말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저는 다 하고 사는 성격이거든요. 지금도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 반응 이런 거 들어주고 대신 존중해주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나름대로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어? 여기 아니어도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답은 개발 열심히 하고 본인 실력 키우는 거.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지 본인이 자신감 생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떳떳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아쉬울 거 없어요. 뭐 저도 이제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